닭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정북을 바라보고 있고요. 이쪽은 북동쪽입니다. 이쪽은 북서쪽에 해당하고요. 즉 여기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이곳이 그 북서쪽 반환의 방향인데 이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실제 각종 작업할 수 있는 책이나 컴퓨터 등 중요한 물건들은 이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시죠. 자, 이쪽 북동쪽 화개살 방향, 오늘 말씀드린 이 화개살 방향에 정말 아무것도 놓여있지 않고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정확하게 풍수의 기본 룰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금 전 예시로 보여드린 닭띠 69년생의 화개살과 반환살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닭띠에게 좋은 방향인 반환살 방향은 북서쪽이라고 말씀드렸고, 항상 깔끔하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화개살 방향은 북동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칠판에 있는 한 분의 사주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69년 기유생인데요. 태어난 날도 닭의 날이고 띠도 닭띠입니다. 그리고 태어난 달조차도 뱀이니 이분은 피할 길이 없는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분에게 화계에 해당하는 북동쪽은 깨끗한 상태였고요. 이렇게 북서쪽은 반환의 방향으로 중요한 일이나 혹은 금고, 중요한 물건을 놔두면 너무 좋은 곳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띠별 화개살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는 남서쪽이고요. 이분처럼 뱀띠, 닭띠, 소띠는 북동쪽입니다. 그리고 범띠, 말띠, 개띠는 북서쪽이 화개살 방향이고요. 원숭이띠, 쥐띠, 용띠는 남동쪽입니다. 풍수에 좋은 그림이나 인테리어 용품을 화개살 부근에 놓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화개살 방향은 좀 깨끗한 것이 유리하니 가능한 물건을 많이 놓아두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그림이나 조각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자신이 볼 때 기분이 좋거나 혹은 마음이 평화롭다면 그것은 자신에게 맞는 그림이나 어떤 물건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너무 어두운 그림이나 칙칙한 것들은 그쪽 화개살 방향에 놔두면 조금 곤란합니다. 특히 그림 중에서 소, 용, 양, 개는 삼재의 마지막 해에 조금 불리하니까 가능하면 그 그림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삼재를 다 따져가며 그 그림을 걸었다 뗐다 할 수 없으니 애초에 계산하기 싫으면 소, 용, 양, 개의 그림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삼재라는 것이 국민의 4분의 1이 3년간 재수가 없다는 건데요. 솔직히 크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삼재 기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삼재 때문이라고 말씀들 하시죠. 그렇지만 늘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삼재 기간에 3살, 7살에 해당하면 오히려 복이 더 커지고 4살, 5살인 경우에는 굉장히 힘이 더 든다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 아무튼 삼재 기간 내에 피해야 되는 개, 용, 양, 소의 소그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특히 고양이나 올빼미 그림이 별로 좋지 않은데요. 고양이 일본 갔다 오면 다들 하나씩 사오시죠. 고양이가 손 흔들고 있는 거. 물론 그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사실은 명리학에서는 그렇게 썩 달갑지 않습니다. 특히 올빼미는 사주, 특히 명리학에서 말할 때 편인, 효신이라고 말하는데 효신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올빼미를 뜻하는데요. 어미를 잡아먹는 새라고 해서 매우 불길하게 생각합니다. 즉 올빼미가 복이 있고 혹은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지 않은
풍수 인테리어 중 하나가 올빼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본인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명리학 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뭐 매의 그림이 조금 유리하다 이런 말은 있습니다. 그렇죠. 뭐 매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화개살 방향은 가급적 깨끗하고 말끔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 필요하면 본인에게 좋은 그림이나 작은 조각 이런 것들을 놓아두신다면 뭐 그건 나쁘지 않지만 그 부분이 그 화개살 부분이 지저분하면 곤란하니 가능한 깨끗함을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